기본적으로 워라벨은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은 계속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덜 일하고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가져갔다. 그러다가 유럽은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유럽이 얼마나 끝장났는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야, 이거 진짜 큰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곧 닥쳐올 겁니다. 아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니콘 기업 수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은 유니콘 기업이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으로 비상장 업체가 중심입니다. 유럽연합 전체는 107개. 금액으로 보면 3,333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은요 690개예요. 2조 5,300억 달러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6배 차이 나니까. 심지어 중국마저도요 162개입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비상장 기업 7,024억 6천만 달러입니다. 유럽 전체가 중국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도. 그죠? 유럽이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최대 시장이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보다도 더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국의 한 나라보다도. 심지어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예. 설립 50년이 안 된 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보면 유럽연합은 14개. 4,336억 3천만 달러 어치입니다. 미국은 241개입니다. 29조 5,700억 달러예요. 게임이 안 되죠. 진짜 게임이 안 됩니다. 유럽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럼 유럽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냥 시장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면 1995년만 해도 유럽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의 격차가 3시간 50분이었습니다. 3시간 50분. 그러나 2023년을 보면요. 미국은요. 주당 34.6시간을 일하고요. 유럽은요. 30.2시간을 일합니다. 격차가 주구를 따졌을 때 4.4시간의 차이가 나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1995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면 유럽은 점점 일을 덜 했고요. 미국은 일을 점점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정부 때 주 68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고치면서 대한민국 끝장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이 지표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주 68시간 일하다가 주 52시간이면 여러분 한꺼번에 주당 16시간을 줄였어요. 16시간. 대한민국 이런데 안 끝나겠습니까? 저는 끝난다고 봤어요. 끝났다고. 유럽은요. 차이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도 지금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따져보면 유럽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보세요. 2008년만 하더라도요. 2008년이에요. 유럽연합의 GDP 14조 2천만 달러예요. 14조 2천억 달러. 미국이 14조 8천억 달러.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 2023년을 오니까 차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유럽은 겨우 말입니다. 9.2% 성장을 해서 15조 5천억 달러인 반면에 미국은요 48.6%가 성장을 해서 22조 달러가 됐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 게임이.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나라도 주 52시간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망가뜨릴 겁니다. 현금 살포해서 망가뜨릴 거고요. 예, 공짜 돈 줘서 망가뜨릴 거고요. 청년들의 일할 의지를 꺾어서 망가뜨릴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것으로 끝장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어떤 상황하고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예, 낮은 생산성, 유럽이 실제로 생산성이 낮아서 박살났거든.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근로자가 고령화되고 생산성 자체는 OECD 국가 중에 매일 꼴찌, 맨 꼴찌. 시간당 생산성이 $40를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뭐 선진국은 적어도 시간당 생산성이 적어도 $60, $70 넘어서잖아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합니다. 주 4일제 요구하면서 우리 똑같잖아요. 그죠?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5일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소극적인 신기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 투자 안 하면. 그러니 유럽이 박살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박살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았어요. 공룡야당이 계속 막았거든요. 그 바람에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원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저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제발 현금 살포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내지는 재정주도 성장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민간주도 성장, 기업주도 성장이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진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보다가 시장은 진짜 박살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